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이 저출생 등의 원인으로 요즘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필요 인력의 한 20%밖에 되지 않아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 수술을 해야 하는 소아외과를 지원하는 의사는 거의 없어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평생 소아외과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소아외과 전문의로 무려 44년 동안 3만 건이 넘는 수술을 통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죠. 소아외과 전문의 박규원 교수님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글자 그대로 소아외과는 소아과의 일종이에요? 외과의 일종이에요? 외과의 한 분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외과를 처음 이제 그 인턴 끝나고 외과로 레지던트를 지금 이제 저희 때는 4년이었는데 지금 3년 하고 이제 소아외과 전염의 과정을 2년을 해야 됩니다. 아, 일반 외과로서의 그 전문의 수련 과정은 똑같이 다 거치고 그 추가로 2년을 더. 그만큼 갓난아기나 어린이들 수술이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 하니까. 네. 뭐 제가 듣자니 오늘 아침에도 수술을 하고 오셨다고. 아침에 그는 한 8일 된 아기인데요. 8일? 태어난 지? 정말 갓난아기군요. 오른쪽 겨드랑이에 물혹이 있어갖고요. 그 오늘 수술해주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하는 수술도 많아요? 태어나서 되게 하루나 이틀 만에 하는 수술이 더 많죠. 사실 신생아한테는. 그래요? 왜냐하면 식도 막히거나 뭐 창자가 막히면 빨랑 해줘야 되니까요. 아, 태어나면서부터 식도나 창자가 막히는 그런 어찌 보면 선천적으로 그런 건가요? 선천성으로 이제 잘못돼서 나온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태어나자마자 꼭 급하게 해야 하는 것.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항문 막힌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복벽결손 그러는데 배 창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탈장이라고 보통? 탈장하고는 조금 틀린가 달라요. 저희가 그 복벽결손 그래갖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창자가 다 나오니까 이제 탈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가 설명하기를 이제 이 배 복벽이 옷감이 모질라서 안 다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문이 없이 태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항문 없이 태어나는 애들도 보통 한 15만 명에 1명 정도. 그럼 어떻게 인공적으로 항문을 만들어 줍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막히느냐에 따라 갖고 인공 항문을 만든 다음에 항문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인공 항문 없이 그냥 항문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줄 수 있고 어떻게 막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일반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아니죠. 자기 창자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줍니다. 그럼 그 괄약근과 같은 그런 특수한 근육이 생겨요? 괄약근은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괄약근을 이용을 해갖고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괄약근까지는 갖고 있는데 막혀버서 태어나 이런 경우로군요. 그러면 그 수술만 하면은 완전히 정상으로 다 거기 이제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정상이 되는 애들도 있고 조금 이제 괄약근이 좀 약한 애들은 이제 좀 자기가 그 훈련을 좀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식도나 뭐 창자가 막히고 뭐 항문이 없고 이런 아이들은 수술 없으면 옛날 같으면 다 그냥 못 살았죠. 사망이죠. 정말 중요한 거군요, 소아외과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외과 의사들은 이제 암 수술을 해준다 그래도 수술해주고 5년 이상 살면 잘 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수술해주고 요새 사는 게 한 80세, 90세까지 사니까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줘야 되니까 더 이제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이 들어서 그런가? 예. 소아외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뭐 지난 2021년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세태가 돼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까? 선진국들은 어때요? 선진국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만 해도 소아외과면은 일종의 인기과가 돼갖고 그래요? 서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적은데 하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제 경쟁이 생기는데 저희는 그렇죠. 힘이 드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 같은 데는 거기도 똑같이 힘들 거잖아요, 소아외과가. 똑같이 힘들 텐데도 거기는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대접을 잘해주나요? 아마 그 수가가 저희랑 완전히 틀리니까. 어때요?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이제 일종의 탈장을 예를 들면 이제 탈장 수로면은 저희는 이제 그 포괄수가제라 갖고 돈이 이제 일정 액수가 되는데 예. 미국 같으면은 한쪽 수로는데 저희가 85년도에 얘기를 하니까는 한쪽 수로는데 수술비만 이제 2,000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쪽 커면은 4,000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한쪽 커면은 대개 한 환자가 내는 부담은 한 15만 원 정도니까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인들 수술을 하는 일반 외과보다 소아외과는 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수가가 성인들 수술하고 아이들 수술하고 수술하고 또 같아요? 애들 수술이 더 낫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돼 있죠? 아마 소아외과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저희 나라에. 그러니까 뭐 수가가 안정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아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서 어른은 덩치가 크고 애는 덩치가 작으니까 예. 이제 애는 수가가 작아도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체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슷한 수술을 해도 갓난아기들 수술이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수가 체계는 빨리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이제 소아외과 수르는 선생님들도 그냥 아기를 살려주는 게 목적이고 돈 버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시고. 그래도 예.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소아외과 수술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그렇죠.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다치는 애들도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수술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으면 일반 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수술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애들하고 어른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예. 조금 좀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예. 지금 현실적으로 소아외과 의사 수는 부족하고 그런데 수술은 늘어나고 그렇죠. 결국은 수술을 누가 하느냐? 예. 소아외과가 아니라 일반 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뭐 한 10살 이상 되는 애들이야 뭐 어른 외과 의사들이 해도 별 큰 큰 문제는 차이가 없겠지만 없겠죠. 네. 그러나 어린 정말 애들은 갓난아기들의 경우는 정말 아니죠. 다르지 예,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제 바뀌겠죠 앞으로. 바꿔 나가야죠. 맞아. 그렇죠. 무려 3만 건이 넘는 수술을 하셨다. 지금도 현역으로 수술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제일 많은 수술이 어떤 것들입니까? 소아외과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저희가 사타구니 탈장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이제 남자는 100명에 하나 생기고 그 정도로 많아요. 예, 여자들은 이제 1,000명에 하나 생기니까 그 탈장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생아 이제 기형아들, 예. 뭐 창자가 막히고 이제 이런 애들이 또 그다음 많고, 예, 그다음 이제 애들도 종양이 생기거든요 뱃속에. 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고. 예. 그래요. 예.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천적 기형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요새는 초음파를 통해 태어나기 전에 파악이 되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요. 예. 사실 그 초음파해서 애들 기형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게 처음에는 그런 애들을 발견을 해서 잘 나오면은 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가 발달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3D 돼갖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게 보이니까 예. 발견이 됐을 때 아기를 잘 살려서 치료해 준다는 목적보다는 기형이 이제 먼저 보이니까 눈에 예. 이제 가족들이 나는 이런 아기 낳기 싫다 이제 이래갖고 이제
어린 생명이 이제 없어지는 일도 생기고. 낙태를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잘 이제 태어나서 고쳐주면은 괜찮은 애들이 근데 그렇게 없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 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산전초발 안 할 수는 없고 네, 네. 그 애가 이제 뭐가 이상이 있나 없나는 알아야 되는데 예. 이제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애를 어떻게 그럼 잘 해줄 거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좀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 결과 일정 부위의 기형이 발견돼도 대부분의 경우 출산 후에 수술하면 정상이 되는데도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술을 하기도 애기 깐난쟁이 술하기도 싫고 이제 그런 애기 낳았다는 소리 듣기 싫은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선천성 기형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이로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기형이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바꾸면 제일 좋을까요? 근데 기형아하면은 수술을 해줘도 기형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바둑에서 나온 용어 중에 미생이라는 용어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생.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는 집.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애기가 그렇죠. 낳았을 때. 그러니까 미생아를 술해주면은 완생아가 되는 거니까 예. 이름을 기형이란 이름을 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생아. 그렇죠. 뭐 하긴 우리 좀 일찍 태어난 아이들 미숙아라고 미숙아니까, 하잖아요. 예. 비슷하게 미생아라고 미생- 바로 잡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들도 내가 기형아 낳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예. 미생아 고쳐갖고 다 완생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좀 예.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정말 갓난아기들 수술하려면 뭐 현미경까지도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현미경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제 요새는 엔도스코피라고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계가 이게 있으니까 큰 거울처럼 그렇죠. 생긴 거 이렇게 복강경 비슷한 이제 예. 그런 걸로 하면은 뭐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현미경으로 보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건 너무 작아서 뭐 봉합하고 그 핏줄 연결하고 이거 그렇죠. 하나하나가 정말 그게 어렵죠. 이제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식도 막힌 애를 제일 작은 애 수술해준 게 900g짜리 애를 수술을 해줬어요. 그럼 미숙하네요, 900g. 완전히 미숙아죠. 완전 미숙아에 보통 정상인 애들이 3.4kg 낳는데 그렇죠. 900g밖에 안 돼 갖고 허허. 그래도 900g 때 수술해주고 아무 문제 없이 다 멀쩡해서 나가니까요. 잘 낳고. 야, 그러니까는- 900g, 1kg도 안 된 나이를. 그렇죠. 네, 네.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병원이 아직 저희가 병원에 없을 때 예, 예. 중환자실을 어른이랑 같이 썼어요. 한 구석에 아기 인큐베이터 놓고 거기서 이제 아기 수술을 하면 곧다 갖다 놓고 그랬는데 선배 흉배과 교수님이 하루 이렇게 와서 보시더니 이제 그 교수님은 어른을 수술해주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아기를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걸 갖고 수술을 하냐 이러세요. 더 어렵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제 신경 쓰고 수술하려면은 네, 좀 네. 그래야 됩니다. 예. 네. 무려 44년이면 참 기억에 남는 아기들 많겠어요. 사연도 많으실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잘 낳는 애들은 기억이 없어요. 속을 새겨서 말씀 부린 애들이 기억에 남죠. 예. 예를 들면 어떤 말썽 뭐. 걔는 제주도에서 온 애기인데요. 이게 대장에 신경이 없는데 2살까지 창자가 서로 붙어갖고 그 사이로 이제 똥이 나와갖고 그때까지 그냥 어떻게 살았던 애기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대장에 신경이 없으니까 일단 소장을 이제 장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장 장루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엄청이 심하니까 한 3살 지나니까는 그 위쪽에서 창자가 빵꾸 나면서 똥이 백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항생제도 이제 그 고름에 나오는 거 다 이제 해갖고 맞는 항생제를 쓴다고 쓰는데도 한 3번까지를 그러니까 항생제도 듣는 게 없어져요. 그런 이제 창자 이제 그 위를 또 꺼내고 또 위에 꺼내고 이제 이러다가 4번째 수술을 하게 될 때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제 옆에서 보셔서 아시지만 애가 원체 너무 염증이 심하니까 만약에 또 하게 되면은 진짜 얘 살린다는 보장이 없다. 항생제도 맞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아기가 이제 뭐 잘못되는 건 뻔한데 제주도를 데리고 가실 거냐? 그냥 서울에서 그냥 아기를 할 거냐 그랬더니 아빠가 제주도를 데려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주도 도립병원에 지금 이제 제주대학이지만 그때는 도립병원인데 거기 예. 후배가 있길래 예. 이만한 애가 가니까 얘 살아봤자 하루 이틀밖에 못 살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달라. 그분이 내려 보냈어요. 아침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오후에 전화하니까 그런 얘기 안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끌 리가 없는데 안 왔다 그러면은 집에 가다가 애기가 그냥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예. 선배님 왜 멀쩡한 애기를 내려보냈어요? 아니, 멀쩡하다고?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애가 왔는데 다 막히고 멀쩡하다는 거예요. 허허. 야 그럴 수가 없다 그거는. 예.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진짜 허다하다 안 돼서 내려보냈는데 멀쩡해요 선배님. 그래가 그러면은 2달 있다가 이제 제대로 학문으로 이제 대변을 보게 수술을 해줘야 되니까 보내라. 그래서 2달 뒤에 수술을 하는데 뱃속이 얼마나 엉망일까. 네. 왜냐하면 염증이 심했었으니까는 얼마나 엉망일까 생각하고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뱃속이 말짱 깨끗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럼 그 전 수술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났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으로 맥힐래도 며칠이 걸리는데 하룻밤새 딱 맥혔다는 게 너무 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다고 걔를 만약 서울에 데리고 있었으면 걔가 살았을까? 제주도 갔으니까 사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걔가 제일 멀쩡하게 다 컸어요. 이제 군대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는 면제가 됐지만 예, 예. 건강하게 잘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애들을 끝까지 포기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니까는 환자한테서 많이 배웁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갓난아기 때 수술을 해준 아이들이 커서 또 인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럽니까? 작년에도 한 애가 왔었어요. 생후 2달 됐을 때 담도 폐쇄 때문에 수술을 받은 애인데 그 담도 폐쇄라는 병이 참 힘든 병 중에 하나거든요. 소아외과에서. 예. 수술을 해줘도 정상으로 사는 애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늦든 빠르든 간이식을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간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제가 거기 있을 때 한 군대 그러니까 병사용 진단서 뛸 때까지는 제가 봐주다가 이제 그 후는 이제 어른이 되니까는 이제 저희한테 안 오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작년에 부모님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거진 40살이 돼갖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근데 애도 진짜 멀쩡하고 보면은 키도 뭐 한 180 되고 수술했나 안 했나 모를 정도로 애는 멀쩡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은 이제 보람이 있죠. 생후 2달 때 수술하고 40 돼서 찾아왔다. 네. 하긴 그 징집 면제 이런 걸 받으려면 병사용 진단서를 이제 받아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만 18세에는 이제 한번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른 내과로 가든지 이제 이러니까 저한테 소식이 안 오고. 없다가. 네. 네, 네. 또 하나는 군대 병원 왔을 때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예. 걔는 한 7살 때 담도낭종이라는 수술을 해줬는데 광주에서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앙대병원 오니까 소아과 병동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옛날에 수술 받았어요. 예. 그리고 간호사뿐이 아니라 교수님이 수술해서 살린 아이들이 의사가 된 경우도 있겠어요? 있죠.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아들 탈장 수술하러 데리고 왔는데요. 그 아버지 얘기가 저 어려서 선생님한테 탈장 수술 받았어요. 근데 서울의대 졸업해갖고 정형외과 의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들 이제 탈장 생기니까 데리고 와서 수술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부자가 같은 탈장 수술을 교수님한테. 게다가 그 아버지는 현재 의사고. 네, 의사고. 이야, 그럴 때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보람을 느끼고 참 그렇죠. 네.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수님 댁은
집안 전체가 의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외과 교수님이셨고요. 저희 엄마는 이제 산부인과 개업을 하셨고, 저희 큰언니도 산부인과 개업을 했고, 둘째 언니는 치과 의사고, 셋째 언니는 이제 서울의대 나와서 소아과 의사고요. 예. 그러면 교수님도 어려서부터 나는 그냥 당연히 의사가 돼야지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언니들 엄마 힘든 거 보니까 아이, 나는 의사 말고 딴 걸 하고 싶어갖고 사실 제가 의대 안 가고 법대를 가고 싶다고 이제 예. 그랬더니 예. 우리 선친께서 아버님이 예. 법대 가면은 학비를 안 대주시겠대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하신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의대를 왔는데 의대를 돌아보니까는 동기들이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학비를 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학비 내가 벌어서라도 법대를 갔을까? 이제 그 학부 한 1학년까지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제 임상을 시작을 하니까요. 예. 환자들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 거 보니까는 그게 사실 더 보람이 있어 보여갖고 네. 이제 임상을 하면서는 이제 법대 내가 갔으면 하는 거는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을 외과로 선택하실 때 그 당시 외과 선택하는 여성 의사가 거의 없었지 않았나요? 거의 없고 이화대학에 아마 저보다 한 5, 6년 선배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근데 서울대학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외과 1호예요, 그럼 우리 교수님? 서울대학 출신으로는 1호입니다. 외과 지망 여학생이? 예. 그전에는 그래서 제가 외과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부터는 반대라고 나서세요. 뭐라 그러면서 반대를 하십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의국원으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1년을 못 채우고 힘들다고 그만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외과 술한다 그러면 누가 배를 내놓고 너한테 술을 받겠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술 받겠다는 사람 없어도 저는 외과를 꼭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외과에서도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이제 당직을 어떻게 남자들하고 할 거냐. 넌 도저히 당직을 못 할 거다. 이제 그래갖고 딴 대학을 추천서를 써줄 테니 딴 대학 병원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대학 병원은 가기 싫고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인턴 레지던트 위원회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저기 당락을 이제 해줄 때니까 그 위원회에서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하면은 저는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를 냈는데 다행히 이제 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주셔갖고 저희 때만 해도 레지던트 2년차 때 6개월을 그 무의촌 봉사를 나갔어요. 무의촌 봉사를 나가야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의촌 6개월을 나간 게 어디냐 하면 춘천 도립병원. 지금 이제 그게 춘천 의과대학이 이제 의과대학 병원이 된 자리가 옛날에는 춘천 도립병원이에요. 도립병원을 나가니까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저희가 가서 이제 다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통이 나쁘니까 그 강원도 쪽에서 환자가 생기면 다 도립병원으로 올 때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위궤양 터진 또 복막염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술도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술에 좀 이제 잘 나서 다행히 이제 퇴원하시고 그래갖고 하루는 제가 한 50쯤 된 그 농부 분한테 저희가 그때 레지던트 2년차 때 갔을 때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5일 때. 25때 그러니까 그 농부가 볼 때 저를 볼 때는 얼마나 어리게 보이셨겠어요. 뭐 딸보다 그렇죠. 어리겠죠. 그래서 제가 술해 준다는데 겁이 안 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니 바느질은 여자가 잘하잖아요. 그러셔갖고 아무 그거 없이 맡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나 여자 선생님이 싫으니까 바꿔주세요 하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and I will try to fix you. 아버님도 그렇게 반대하시고 네. 또 전례도 없는데 그렇게 외과를 가시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근데 과를 이제 학생 때 각 과를 다 돌면서 예.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산부인과는 엄마는 이제 산부인과라고 그러셨지만 산부인과 개업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산부인과가 아기 낳다도 갑자기 출혈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큰언니는 산부인과를 했지만 저는 산부인과는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못하겠다. 예. 그렇다고 내과나 소아과는 제 적성이 안 맞아요. 답답해갖고. 그래서 보니까는 외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외과를 하겠다 그런 건데 저 저 다음에도 이제 외과를 하는 여의사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예, 예. 이제 외과뿐 아니라 신경외과, 뭐 흉부외과 이런 데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신경외과를 하고 싶은 후배가 하나 있어갖고 예. 저한테 한번 왔어요. 좀 신경외과를 하고 싶은데 선배 다 이제 남자들이잖아요. 선배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어림도 없다. 할 생각을 말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신경외과는 특히 수술이 뭐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예, 예. 할 생각도 말라고 이제 그렇게 겁을 준대요. 그래서 야, 네가 만약에 들어가서 일을 잘 안 하면 제일 힘든 거는 그 위에 연차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거다. 그렇죠. 근데 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은 그 상관없이 네가 해야지 그랬는데 예, 예. 너무 겁주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한 7, 8년 후배는 신경외과를 하는 후배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생겨갖고. 예. 네, 네. 근데 조금 아까 교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소아과 이런 거는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 하셨잖아요. 근데 외과를 하신 후에 소아외과를 하겠다고 한 건 또 이유가 뭡니까? 제 은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소아외과 그 전임의 2년을 맞추시고 나오셔갖고 이제 대병원에 이제 소아외과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79년 9월에 이제 전임의 제도가 처음 시작을 하니까 예. 절 보고 그 전임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러셔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레지던트 때 소아과 레지던트 보고 애니멀 닥터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말도 못하죠. 뭐 조금만 이렇게 오면 막 울고 주사 한번 놀래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랬는데 소아과를 하라 그러셔서 선배님 그 소아과를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냐. 예. 그랬더니 힘은 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해주면은 그만큼 책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제 보람도 더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 못 드리고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죠. 예. 나와갖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요. 애들 술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갖고 한 2, 3주를 제가 이제 답을 안 드렸더니 예. 또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많이 그게 보람도 네가 느끼고 그럴 테니까 예. 소아과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79년 9월에 저희가 전임의 1기로 네. 전임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 은사님 때문에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해 보시니까 정말 괜찮던가요? 하니까 보람이 이제 애들은 수술해 주면은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빵긋빵긋 웃어요. 예. 자기가 몸이 좋아지면 예. 부모님들은 그때까지도 아직도 울상이죠. 예. 왜냐면은 이제 애를 수술했으니까는 불안하고. 근데 애는 이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제 회복이 어른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보람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애를 수술해 주는 게 그 어른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도 많이 좋아지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게 별로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니까 예. 예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어른들 암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애들 술에서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잘 크는 걸 보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천직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네. 방금 그 아기들은 빵긋빵긋 웃는데 그 보호자 부모님들은 여전히 울상이더라고요. 울상이죠. 예. 근데 그 부모님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신생아 시절에 수술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 보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쪽 한 아기가 예. 제주도에서 온 아기인데 식도가 막혀서 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만 이제 빈털털이라 서울에 올라오는 차비도 동네 사람들이 투렴을 해서 내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와서 식도가 막혔으니까 이제 수술은 해줬는데 아버지가 도저히 그때만 지금 이제 뭐 보험이 있고 이렇지만 그때만 또 보험이 이제 시원찮을 때니까 그 병원비를 낼 능력이 도저히 없다 그러셔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은 아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기를 포기를 하시면 이제 입양을 하려면 이제 아빠가 포기를 해야지 입양이 되니까 그러면 그 입양 기관에서 이제 애 그 수술비니걸 이제 다 내주고 애를 데려가거든요. 그때는 또 그런 일이 그런 게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또. 예. 그런데 아빠가 이제 사인을 했는데도 아기 포기하겠다고. 애기 옆을 못 떠나고 계속 애기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양 기관에서도 이제 아빠가 너무 이게 정성이니까 자기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애기 이제 자기네가 포기하고 아빠 보고 데려가서 키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에 병원비는 자기네가 다 입양기관에서 내주고. 냈지만 그러나 포기하겠다. 아빠 보고 잘 예, 키우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가고 이제 잘 크니까 저희도 이제 잊어버렸죠. 그런데 한 7, 8년 지나갔고 좀 큰 애하고 아빠가 오시는데 그 애를 데리고 자기가 이제 애를 데리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도 돈은 벌어야겠다 싶으니까 예. 그때 원양어선을 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는데 배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파는 이렇게 조그만 부조물 보니까 제 생각이 나갔고 그게 뭐 그 사막에서 나오는 이렇게 뭐 모래하고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거라 그러면서 요만한 부조물을 갖고 오세요. 그랬으니까 네. 아유 아빠 그 원양어선 타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제 생각하고 이거를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이제 살아야겠다 싶어서 예. 했다고 이제는 살만하게 됐으니까 예. 그러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감동 스토리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뭐 3만 건이 넘는 수술로 어린아이들한테 네. 정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또 봉사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무슨 봉사상도 받으셨어요? 몇 년 전에? 봉사는요. 저희가 이제 자리를 하면서 봉사 클럽이니까 거기서 예. 이제 봉사를 조금씩 하다가 2010년도에 이제 봉사 그 회를 하나 만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무료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무료 의료 봉사라면 뭐 어디 시골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시골도 내려가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조계사의 불교대학 2층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를 받은 숫자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러면 벌써 지금 횟수로 13년째인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한 300명씩 오셨더랬어요. 어이구.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 2년 반을 못 하다가 올해 2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시던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코로나가 아직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지 2월 달에 시작했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적어요, 아직은. 아직은, 예.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낮으면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전에는 300명씩 해줬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각 진료 과목 의사분들이 함께 다 같이 가서 그리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계시고 뭐 소아과 선생님도 계시고 마취과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신 분이 많으시니까. 예. 근데 외과의 경우는 그러면 바로 수술이 필요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수술 필요하면은 요새는 이제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해줄 것보다는 이제 어느 병원에 어느 과를 찾아가시면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 이제 예.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이제 주로 뭐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약을 드리거나 이제 이런 거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도 무슨 봉사 활동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미얀마도 그 봉사를 갔었는데요. 미얀마. 예. 직접 간 거나면 미얀마 거기 한 군데고 나머지는 이제 네팔이나 인도 이런 데는 이제 식수 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식수? 예. 네팔만 해도 물이 진짜 이렇게 석회수가 돼갖고 물을 못 먹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물을 먹는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황토 누런 물을 식수로 먹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식수 파는 걸 해주면 한 동네 식수를 파주면 우물을 파는군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주는 거죠. 이게 뽐뿌 해갖고 그러면은 그 동네 한 옆에 동네가 한 대여섯 동네가 그 식수를 우물을 이용하고. 이용해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는 물을 막 그런 물을 먹으니까는 그 물로 인한 병들도 많다가 많죠. 막 맨날 설사하고 예, 이제 이러다가 예. 이제 깨끗한 물을 먹으니까는 애들이 막 좋아갖고 깊이 우물 파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도 그 네팔 이런 데는 잘 없군요. 파는 기술은 있는데 돈이 그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거죠. 거죠. 예. 어허. 그래서 이제 그 특수 돈을 장비도 들어가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좀 도와주고 하니까 한 6군데쯤 좀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예. 네. 미얀마에는 직접 가서 그러면 미얀마 직접 가서 의료봉사를 해줬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미얀마가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우리나라 그처럼 이게 지뢰를 밟아갖고 맞아요. 발이 없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의족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걔가 한 12살쯤 된 애인데 의족은 또 할 수는 있어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예. 의족을 마련을 해서 이제 해주니까 그 의족을 차고 와서 걸으면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의족을 하고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게 좋아들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그것 보람 때문에 때문에 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소아외과 전문 의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긴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아마 학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한 70여 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70여 명. 예, 그중에 이제 65세 이상에서 일을 안 하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이 되고 아이고, 그래요? 그렇죠. 소아외과 그 전임의 코스를 2년을 끝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열 몇 분 있어갖고 예, 예. 그래도 이제 한 30배에서 한 40명 정도는 되는데 예. 그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큰 병원에 예. 소아외과라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그렇게 뭐 그러니까 모든 이제 병원에 다 있지 않군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그나마 이제 소아외과가 따로 있지만 이 지방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어린아이들 수술해야 할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죠. 아예 그 소아외과라고 하는 과가 없는 병원이 너무나 많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 모르겠어요. 정말 애들을 잘 해준다 그러면 외국 뭐 일본 같은 데만 해도 뭐 만 5살까지는 나라에서 다 무료로 고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 5살이든 뭐 몇 살까지 다 무료로 나라에서 책임을 져서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애들만 전문으로 하는 큰 병원을 나라에서 져갖고 거기서 다 무료로 다 어느 나이든지 다 무료로 해주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소아외과를 지망하는 의사들을 늘어나게 하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아외과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겠죠. 그러니까요. 일은 힘든데 대접은 오히려 그렇죠. 일반 외과보다도 적다. 이건 고쳐져야 그나마 이 사회에 필요한 소아외과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아외과로 개업한 사람들은 거진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개업을 할 수가 없죠. 소아외과로는. 소아외과로 따로 개업을 한다. 그거는 힘들고. 병원 유지 자체가 안 되는군요. 힘들죠. 그 수가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아외과 전문이면 이제 되게 큰 병원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아외과로 개업해서 다른 의사들만큼은 충분히 그렇죠. 병원 운영이 되고 돼야 되는데 수익이 그게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지금 안 안 되고 되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네, 네. 아까 뭐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비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술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씀하셨는데 다치는 거나 그런 건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뭐 미생이라고 표현하자. 선천적 기형 이거 표현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뭐 한 20만에서 30만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그런 초음파가 발달을 해갖고 이제 그런 애들 미리 또 발견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애들이 줄겠죠. 암만 해도 숫자가. 그 얘기는 예. 중간에 낙태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예. 늘어나고 생기고, 있을 예. 것이다. 늘어나죠. 그런 거군요. 예. 그런데 태어나기만 하면 태어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애기들이죠. 대부분 고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지금까지 그 3만여 건 수술 중에 이건 도저히 안 돼 하는 경우들도 있죠, 분명히. 안 돼 하면은 이제 평생을 이제 장루를 갖고 살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평생을 장루를 갖고 살아야 되는 애는 그 중에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걔는 이제 장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장루를 이제 하고 살고 있는데 그 빼고는 다 장루 없이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갓난아기일 때일수록 예. 바로잡기가 쉬운 거군요. 그렇죠. 예. 성인보다는 예. 오히려 예. 이른바 성공률이 훨씬 높은. 높죠. 네, 네. 그게 1번 자부심이시겠어요, 어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못 먹던 애들이 다 입으로 먹고 하면은 너무 이쁘죠. 그렇죠. 참. 앞으로 꿈, 계획 있으시다면요? 앞으로 꿈이라면은 글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정년퇴직하면서 일을 안 하겠다 그랬더니 어느 선배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그래도 의사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사회에 빚을 그만큼 진 거다. 예, 그러니까는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셔갖고 이제 계속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네. 그 빚을 계속 갚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희망이 있으면 빨랑 이제 후배가 나타나갖고 그렇죠. 이제 제 자리 좀 다시 찾아주고 저는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그냥 봉사활동하면서 네. 네,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아이들한테 새 생명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빨리 후배들이 좀 많이 양성될 수 후배들이 있도록 양성이 돼야 돼요. 우리 제도도 좀 예. 고쳐야 될 것 고쳐야 같습니다. 되고.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선천적 기형 이런 용어 이제는 쓰지 말고요. 누구든지 태어나기만 하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 사회가 좀 덜 확산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